부끄럽지만 고민이 돼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지금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를 아내에게 맞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거를 모으려고 다투거나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담긴 이 녹음과 진단서를 모아뒀는데요. 과연 이것이 증거로 충분할까요? 이제 유치원 졸업반인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는 아주 사이가 좋고 저보다는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입도 더 좋은 상황인데 아이를 언젠가 아내가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는 제가 꼭 데려오고 싶습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둘 다 제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10년 정도 혼인 기간이 있으셨고, 그리고 자녀가 한 명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로부터 이제 폭력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내 아이도 때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뭔가 계속 부당한 이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혼을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에 대한 좀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남편분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종종 보이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어떤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남자분이 여자한테 맞았다라고 하면은 입증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어렵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든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든 사실 가정폭력인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인데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어쨌든 가정폭력의 피해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내로부터 부당하게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그런 부분은 과연 이혼 사유로 가능할지, 그리고 일단은 뭐 증거를 일부러 좀 모으기 위해서 이런 녹음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이제 폭행을 당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받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증거면 과연 이게 충분할까요? 사실 녹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들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물건이 투닥투닥거리는 소리랑 중간중간에 뭐 양쪽에 여자 남자가 뭐 이런 소리만 들리면 사실은 남자분이라서 그렇죠. 네,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에 참여해 보면 이제 어쨌든 체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왜 막지 않으셨냐, 뭐 왜 막고 있었냐 이런 질문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영상이 제일 좋고요. 네, 영상이 있어도 저희가 인정이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고 뭐 여자분이 정말로 뭐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런 자기가 때린다는 게 소리만으로도 인식이 될 정도로 네. 녹음이 되어 있다면은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투닥투닥하는 이런 둔탁한 소리만 들리면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남편분 입장에서는 물건이 집어던지는 소리가 담긴 녹음, 그리고 뭐 다투는 소리가 담긴 녹음, 뭐 이렇게 진단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남성분이 이제 상담자분이시고 남성분인 상담자분이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증거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지고 계신 증거, 그리고 여기에 사실 증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담자분이 이제 가장 좀 마음 쓰이시는 부분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그럴 나이인데 아내가 나를 폭행한 걸 보자면 사실은 나중에도 아이가 크면 충분히 아내가 아이를 폭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남편분이 양육권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나이가 어리고 엄마랑 그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현 상황에서 그렇게 유리하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남편분을 폭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아이가 다 봤다든지 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뭐 나중에 언젠가는 때릴 수 있는 폭력 성향이 있지 않을까만으로는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렵고 그쵸. 예.
그런 폭행의 현장을 봤다. 그러면 이제 뭐 최근에 기사로도 뭐 엄마가 아빠를 때리는 거, 그리고 시부모한테 막 폭언을 하는 걸 아이가 봤다는 것을 이제 아이의 학대로 인정을 그쵸.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이한테도 정서적인 학대가 있다고 보아서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냥 객관적인 그런 상황만 보자면 상담자분에게 조금은 이제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아이가 이제 유치원생 나이고 엄마와 더 사이가 좋고 엄마를 좋아한다고도 이제 표현을 본인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아내분이 이제 수입도 더 많으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불리하실 수가 있겠는데,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폭행하는 장면을 아이에게 계속 노출시킨다든지, 뭐 폭언하는 거 아이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뭐 고성을 지르면서 다툼을 뭐 시작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아이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아이의 복리와 현저하게 이제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피력을 하신다면 상담자분이 조금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내가 폭행을 당했으니까, 10년 동안 정말 폭행을 당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좀 아이에 있어서 이제 양육권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려면 상담자분이 어떤 걸 준비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네, 뭐 지금 그래도 증거가 전혀 없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보강을 하셔서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그 폭행이 좀 지속적이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뭐 위자료 부분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아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는 증빙,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아이랑 친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라도 아이랑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것이 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좋고 양육권을 확보하시기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고 사유들이 있겠지만, 상담자분처럼 만약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을 드린다면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약간 놀랍게도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필수적으로 면접 조사를 받게 돼서 이제 이혼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시에는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네. 정말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고소를 진행을 하셔서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일단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이 사실은 뭐 남편분이시고 남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간 좀 가정폭력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참 마음도 많이 안 좋으시고 아이에 대한 걱정도 크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을 잘 좀 고민을 해보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